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돈이 없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아침 일찍 분명히 일어나서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월급은 매달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은 늘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가끔씩 번아웃이 오면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이 돼버렸고 이게 평균값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다라는 말,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성실까지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부모님 세대부터 전해 내려왔던 말과 공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가 확실히 빨리 변화되고 있음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건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유독 더 가난해지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평생 같은 공식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안정적인 삶이 온다라고요. 이 공식은 1980년대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까지도 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회사는 직원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분명히 보장했던 시절입니다. 월급은 계속 잘 올랐고 집값도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력의 시대가 아니라 구조의 시대이고 역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노동소득 증가율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죠. 하지만 같은 기간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몇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평균 4배 이상 상승했죠. 즉, 지금 시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구조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계속 느끼는 거죠. 그리고 더 예전보다 그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를 정부가 어떻게든 좀 해소해 보려고 자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산 격차를 굳이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노력의 영역으로 얻어낸 것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사회는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지금의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장인이겠죠. 직장인은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한 160시간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간은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는 24시간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수입은 어느 순간 멈춰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의 서비스, 상품을 팔고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화하는 데 집중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태도, 자세, 그리고 자신만의 인내와 노력의 시간은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다들 그랬죠. 세상의 부자들 또한
모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만의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계속 시스템을 사고 팔려고 집중을 했다라는 거. 시간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반적인 직장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의 시스템, 구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10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한 권 쓰거나 영상 콘텐츠를 하나 만들거나 투자를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의 차이라는 겁니다. 노동소득,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늘 일해야 오늘 돈을 벌죠. 하지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오늘 놀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결국 모두 노력이라는 영역 아닌가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 같은데요? 라고요. 맞습니다.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이래저래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노력의 반향이라는 겁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노력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시대가 된 거고요. 이런 차이를 만든 사람들 때문에 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네 라는 생각이 더 드는 사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건데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러닝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숨이 차도록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죠. 살을 빼려는 목적이라면 러닝머신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리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빠른 러닝머신보다는 등산 오르기를 해야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드리는 말씀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라는 영역에서 세 가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월급이 안정적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회사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건비죠. 이건 부정할 수 없고 다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매출도 너무 좋아서 보너스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곳을 너무 안정적으로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위험해지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인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착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세상은 노력만으로 보상받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부자도 복권에 당첨이 되고요. 부자도 길 가다가 돈을 주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 이건 확률의 문제이지 보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꼭 부자가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회사원인데 한 번 복권 당첨되어서 한 번에 20억을 받았다고 칠게요.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일하지 않아도 평생 400만 원 이상 계속 나오는 곳이 있는 사람이 저는 더 부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부를 향해서 가려면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향해 가는 게 맞는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가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들어오는가라는 지속성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업, 지식,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 놓거나 사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는 직업이 투자자가 좀 많죠. 투자자가 많은 것이고 무엇인가 이득이 되고자 할 때는 인수합병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죠. 새롭게 무언가 런칭하고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덜 쏟으면서 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자산으로 바꾼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수록 더 바빠지고요. 더 지치고 더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10년, 20년이 지나버려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회사만 다니다 보니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이 태도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방향.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인생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 노력은 나를 더 바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을 조금은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말의 진짜 의미 말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지금도 충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오늘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